천하의 미국이 자존심을 갖다 버렸나요?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가져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천하의 미국을 시기 질투하게 만든 미국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한국의 기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토마스예요. UC 버클리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죠. 어릴 때부터 저는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유명 레스토랑 셰프 출신이시거든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엄마가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거야. 그 말씀이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됐죠. UC 버클리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영양사나 식품연구원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죠. 모든 건 지난 봄,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열린 K컬처 위크 행사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졸업 논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주제를 현대인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정했는데 기존 연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없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스트레스로 체중도 많이 빠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룸메이트인 지아가 제 책상 앞에 찾아왔어요. 지아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죠. 에밀리, 이번 주말에 우리 학교에서 K컬처 위크 행사를 하는데 같이 가자. 처음엔 거절했어요. 논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지아의 다음 말에 제 귀가 솔깔 섰죠.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과 현대 식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세션이 있을 거야. 특히 우리나라의 최첨단 밥솥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도 있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밥솥이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과 연결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아를 따라 행사장으로 향했죠. 캠퍼스 중앙광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한복 체험존, K-팝 댄스 스테이지, 한글 캘리그라피 부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미래의 한국 식당 체험존이었어요. 첨단 기술이 접목된 주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중 중심에는 마치 SF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밥솥이 있었어요. 은은한 청색 불빛을 내뿜는 디스플레이,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안에서 나는 향이었죠. 행사 스태프가 방금 지은 영양찰밥을 시식용으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이에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 찰진 식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여러 가지 잡곡의 맛과 향. 집에서 직접 잡곡밥을 지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완벽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지아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밥솥의 특별한 점이야. AI가 각각의 잡곡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와 시간,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든.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밥은 과학이면서 예술이라고. 이 밥솥이 바로 그 말씀을 현실로 만든 거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는 한국의 식품연구원님이 발표를 하고 계셨거든요. 한국의 밥솥은 단순한 취사도구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탄생한 결정체예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 모드에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잡곡을 조리하죠. 노인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식감 모드,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모드도 있어요.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편안한 밥맛 모드도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찾던 건강한 식습관의 해답은 어쩌면 이런 곳에 있었던 걸까요? 최첨단 기술과 오래된 지혜의 조화. 게다가 이미 실생활에서 검증된 솔루션이라니. 발표가 끝난 후 용기를 내서 연구원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혹시 이 기술이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이탈리아의 리조또, 스페인의 파에야, 인도의 비리아니 등 다양한 음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회사원 같은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한 식습관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이런 스마트한 도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의 지혜를 담은 첨단 기술이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한인학생회에 가입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리는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임 장소에 있던 작은 주방에는 항상 그 스마트 밥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이런 스마트 밥솥을 도입해서 환자식의 질을 높이고 있대요.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는 요양원, 건강식을 추구하는 레스토랑, 심지어 우주인을 위한 식사 연구에도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졸업 논문 주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 한국의 스마트 밥솥이 현대인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요. 논문지도 교수님께 이 아이디어를 제안드렸을 때 교수님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우리 실리콘밸리의 푸드테크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야. 교수님의 말씀대로 제 연구는 곧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행사장에 간 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지아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여전히 도서관에서 기존 연구만 뒤적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국의 이런 훌륭한 기술과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실리콘밸리 푸드테크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됐어요. 벌써부터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제가 준비한 한국의 전통 지혜와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라는 주제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대요. 사실 저는 꽤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인 아빠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마치 작은 실험실 같았어요. 주방 한켠에는 항상 아빠의 최신 기술 장비들이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엄마의 요리 도구들이 가득했죠. 주말이면 아빠는 음식 배달 로봇을 만드느라 바빴고 엄마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느라 분주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기술과 음식의 조화라는 개념을 배웠던 것 같아요. UC 버클리에 입학했을 때는 단순히 영양학만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영향으로 컴퓨터 과학 수업도 몇 개 듣게 됐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특히 AI와 빅데이터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중에 한국의 스마트 밥솥 기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학교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평일에는 수업과 실험실 연구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특히 실험실에서는 현대인의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어요.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교수님께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밀리, 내가 모은 이 데이터들이 정말 흥미롭구나. 실리콘밸리의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찾고 있었어. 교수님의 소개로 처음 스타트업 세계와 인연을 맺게 됐죠. 캠퍼스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푸드텍 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음식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식당에서 진행한 스마트 메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날의 컨디션과 영양 상태에 따라 개인화된 메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무척 기뻐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내가 나와 아빠의 장점을 잘 물려받았구나라며 자주 말씀하셨죠. 아빠도 주말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술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제 아이디어에 대해 조언을 구해주셨어요. 한국의 밥솥 기술을 알게 된 후 제 연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한인 유학생들과 모여 한국의 식문화와 기술에 대해 토론했죠.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새로운 영감이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식품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연구소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조리 기술을 연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였죠. 그러던 중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에서 학생 창업 경진 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는 고민 없이 지원했죠. 제가 준비한 주제는 AI 기반 건강식 솔루션 한국의 지혜를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결합하기였어요. 발표 전날 정말 긴장됐어요. 심사위원들이 모두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격려해줬어요. 에밀리, 넌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 모습이 정말 멋있어.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발표장에서 저는 한국의 스마트 밥솥 기술을 시연했어요. 현미와 잡곡을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벽한 건강식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제가 구상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설명했어요. 바쁜 실리콘밸리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 구독 서비스였죠.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특히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본 학생 창업 아이디어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이네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라는 컨셉이 매력적입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수확은 따로 있었죠. 여러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심지어 몇몇 한국 기업들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자사의 기술을 미국 시장에 소개할 때 제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원했죠. 부모님은 제가 이런 성과를 내는 걸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내가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다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엄마도 레스토랑 한켠에 한국식 건강식 코너를 만들어 제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학교에서의 평판도 달라졌어요. 교수님들은 제 연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과 학생들도 협업을 제안해왔죠. 특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AI 기반 레시피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이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건 순전히 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기술과 음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 그리고 한국의 훌륭한 기술을 접하게 된 기회, 이 모든 게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거죠. 가끔 친구들이 물어보곤 해요. 에밀리, 내가 생각하는 푸드테크의 미래는 뭐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기술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해. 한국의 밥솥처럼 오래된 지혜와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예요. 이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 특히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 다음 목표니까요. 모든 건 실리콘밸리 푸드테크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기업 임원님의 초대로 시작됐어요. 에밀리, 우리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을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소 첫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구소 내에는 밥솥 박물관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의 토기부터 최신 AI 밥솥까지 쭉 전시되어 있었어요. 연구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밥솥의 역사는 곧 한국 과학의 역사예요. 우리 조상들은 매 시대마다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더 나은 밥을 짓고자 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연구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죠. 매일 아침 연구소 식당에서는 새로 개발 중인 레시피로 지은 밥을 다 같이 먹으며 평가회를 했어요. 이 조리법은 영양가는 좋지만 노인분들께는 조금 딱딱할 수 있겠네요. 이건 아이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진지한 토론이 매일 이어졌죠. 연구소의 실험실은 정말 대단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AI 테이스팅 룸이었어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밥의 당도, 감칠맛, 식감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 첨단 장비 옆에 항상 전통 온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특별한 경험 중 하나는 현지 가정집 방문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알게 된 김연구원님의 할머니 댁에 초대를 받은 거죠. 할머니께서는 제게 직접 전통 방식으로 밥을 지어주셨는데 그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물 온도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 방법, 뜸 들이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교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죠.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 이렇게 하셨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최첨단 밥솥은 이런 세대를 거쳐 전수된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현한 거였던 거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연구소에서는 매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맞춤형 영양 밥솥 프로젝트였어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날그날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잡곡, 비율과 조리법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놀라웠던 건 이미 여러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식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종종 전통시장도 방문했어요. 시장의 잡곡 가게 주인님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곡물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셨죠. 좋은 현미는 이렇게 윤기가 나고 귀리는 이런 색깔을 봐야 해. 이런 전통적인 지식들도 모두 데이터화되어 스마트 밥솥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연구소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프로토타입 단계인 최신형 밥솥이었죠. 에밀리, 당신이 우리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 밥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한 끼의 가치를 전해주세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수천 년의 지혜,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진 결정체를 본 거였죠. 귀국 후 저는 즉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거죠. 특히 주력한 건 커뮤니티 기반 건강식 플랫폼이에요. 한국의 밥솥처럼 첨단 기술 속에 따뜻한 정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요. 연구소의 불빛, 할머니의 따뜻한 밥, 시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미래 식품 기술의 방향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도록요. 모든 건 아빠의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에밀리,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왜 직접 실현해보지 않니? 사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아직 대학생인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룸메이트 지아가 제 등을 떠밀어줬죠. 내가 한국의 기술을 이해하면서도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아는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첫 시작은 제 방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프로토타입 밥솥으로 매일 다른 레시피를 시도했죠. 인스타그램에 그 과정을 올렸더니 놀랍게도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바쁜 직장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저도 건강식을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스마트 밥솥 기술을 기반으로 AI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건강식을 추천하고 자동으로 조리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마침 실리콘밸리에서는 퍼스널라이즈드 헬스케어가 큰 트렌드였거든요. 엄마의 레스토랑 한 켠을 테스트 키친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손님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죠. 현미 리조또부터 잡곡 샐러드 볼까지 한국의 건강식 철학을 서양식에 접목한 퓨전 메뉴들이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특히 구글, 메타 같은 IT 기업 직원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글 캠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 구내식당에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됐죠. K스마트 키친의 첫 번째 대형 계약이었어요. 구글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밥솥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죠. 그들은 저희를 위한 특별 모델을 개발해 주었어요. 대량 조리가 가능하면서도 개인 맞춤형 설정이 가능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결합했어요.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했어요. 먼저 직원들이 앱으로 자신의 건강 정보와 식단 선호도를 입력하면 AI가 그날의 컨디션과 날씨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메뉴를 추천해줘요. 주문이 들어오면 스마트 밥솥이 자동으로 개인별 맞춤 조리를 시작하죠. 특히 인기 있었던 건 컨디션 케어 모드예요. 피곤해 보이는 직원에게는 에너지 보충용 잡곡밥을, 회의가 많은 날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한 끼를 추천해주는 시기였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구글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구내식당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죠. 특히 좋았던 건 직원들의 피드백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의 메뉴를 확인해요. 몸이 안 좋을 때 추천받은 메뉴 덕분에 컨디션이 회복됐어요. 이런 따뜻한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연달아 연락해왔어요. 심지어 몇몇 벤처 캐피털에서는 투자 제안도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한국의 대기업들이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연락해온 거예요. 성장이 급격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하기도 했고 시스템 오류로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의 파트너들이 도와주었어요. 기술 지원은 물론 현지 전문가들을 파견해주기도 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저희 서비스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의 메뉴를 공유하고 건강 팁을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죠. 마치 한국의 밥상 문화처럼요. 저희 사무실 벽에는 이런 문구를 걸어두었어요. 기술로 만드는 따뜻한 한 끼.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저희의 철학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지금 K스마트 키친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병원, 학교, 기업. 더 많은 곳에서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한국의 훌륭한 기술과 정성 문화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건 타임즈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시작됐어요. 당신의 스타트업이 식품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해온 거죠.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도상국의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저희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식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엔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에 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현지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전통 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한국의 밥솥 기술이 아프리카의 전통 곡물을 만나니 정말 특별한 시너지가 났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씨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더 큰 변화는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왔고 여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멘토링을 부탁해왔죠. 젊은 창업자들이 특히 궁금해했던 건 어떻게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조화시켰는지였어요. 비결은 겸손함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뛰어난 현대기술이라도 오래된 지혜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글과 애플에서 시작된 저희 서비스는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필수 복지가 됐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이제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기업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건강한 한 끼를 나누면서 직원들 간의 소통이 늘어났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아요. 의료계와의 협력도 본격화됐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같은 유수의 병원들과 함께 맞춤형 치료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식이요법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예요. 특히 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나사와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조리 시스템 개발이죠. 한국의 밥솥 기술이 이제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직장인이 보내온 메시지가 기억나요. 당신의 서비스 덕분에 처음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됐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도 했어요. 처음 제게 한국의 밥솥을 소개해준 식품연구원님이었죠. 연구원님은 저희 본사를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당신이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시킬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영감과 도움을 이제는 제가 다시 세상에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순환이 아닐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직 전 세계에는 건강한 한 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식사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꿈을 꿔요. 언젠가 이 기술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날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게 한국의 작은 밥솥에서 시작됐다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